저는 법률 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이란 것이 우편으로 와서 그것을 수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모르고 있던 분들도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담 전화가 오면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상대방하고 이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지만 이후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보다는 일단 그것을 먼저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답변서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혼에 대한 결정이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식적인 답변서는 아무런 내용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것만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법원에서는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당장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한 후 최소 2-3개월 이후에가 지나야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즉 이혼 소송에서 형식적인 답변서로 답변서 제출 기한만 맞추면 되고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상대방의 내용에 대한 반박도 할 수가 있고 반속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임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모든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방의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답변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은 아무리 100%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란 이유로 그 내용을 주절주절 기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혼자 이혼 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굳이 답변서 제출 기간 때문에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모든 것을 본인이 앞으로 선임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서류 대행의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하더라도 일단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 여유롭게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받고 한 달이라는 기간은 금방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게 되면 안 그래도 소장을 받은 후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단 시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유롭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해보면 본인이 소장을 받게 되면 법원의 안내문에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구체적 반박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난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다 맡기거나 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이성적인 상황에서 답변서나 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시 답변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